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혹은 회사에서 커피타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민감한 이야기지만 어차피 우리 채널은 돈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20대인데 차 산 친구들 있죠? 중고차 말고 새 차요. 그들을 나무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응원해주고 멋있다고 지켜 세워주세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본주의는 누군가 밑바닥을 깔아줘야 내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투자하고 모두가 아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은 연령대별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디서 다 새어나가는지, 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 잔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대는 자동차라는 이름의 악마의 속삭임이 들어올 때입니다. 보통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차를 살 때 이런 계산을 합니다. 할부금 40~50만원, 술 몇 번 덜 먹고 옷 좀 안 사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가 생기면 일단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주 나간다는 건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밥값, 커피값, 데이트 비용까지 지출이 2배, 3배 이상 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월에 120만원에 육박합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차를 사서 월 120만원을 길바닥에 뿌립니다. B는 그 120만원을 꾹 참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합니다. 5년 뒤 32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는 약 8,600만원이 넘는 든든한 종잣돈을 손에 쥡니다. 반면 A는 5년 탄 중고차 한 대 남겠죠.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차를 팔고 더 좋은 차로 갈아타느라 또 할부의 늪에 빠질 겁니다. 30대가 됐는데 재정 상태는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똑같이 시작했지만 B는 이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생산자의 발판을 마련했고, A는 평생 남의 배만 불려주는 소비자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30대는 전세라는 이름의 무이자 대출 서비스에 가로막힙니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들을 내리는 시기가 오는데 바로 결혼과 집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월세보다 은행 이자가 싸니까 전세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세 살면서 나는 재테크 잘하고 있어 라고 자위하는 건 본인의 금융 지식이 제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전세는 내 소중한 현금 자산을 집주인에게 수억 원씩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돈을 2년, 4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발생한 기회비용을 전부 날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매물이 나오거나 투자 기회가 와도 내 돈은 전세금에 묶여있어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무상봉사 좀 그만하세요.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그 목돈을 굴려 자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결혼할 때 경제관념이 다른 상대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투자를 위해 월세부터 시작하자는데 상대는 난 부끄러우니 전세 아니면 안 된다? 이 간극은 평생 못 좁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관념이 다른 건 성격 차이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입니다. 40대에는 사교육비 거품과 생존 중심의 커리어에 휩싸입니다. 40대에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사교육비인데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내 아이는 고생 안 시켜야지. 근데 그게 아이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교육비로 수백만 원씩 쓰면서 아이 성적에 목매는 것보다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이 명의 계좌로 S&P 500에 넣어주세요. 복리의 마법을 아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영어 단어 1개, 2개, 3개, 4개 외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경제교육입니다. 또 하나, 40대는 새로운 꿈을 쫓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마세요. 무조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아실현보단 생존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온 일, 즉 가장 잘하는 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메꿀 현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면 배운 게 도둑질이면 도둑질로 끝장을 봐야 하는 시기예요. 이때 소득이 정점을 찍는다고 삶의 수준을 올리고자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탄다면,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거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부채만 늘리는 거예요. 좋은 집은 사도 돼 임대를 줘서 수입원을 만드세요.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50대 이상부터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 땐 실패해도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50대에는 복구할 자원과 시간이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투기판에 뛰어드는 건 노후를 통째로 도박대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독립할 나이가 된 자녀에게 과도한 재정 지원 좀 끊으세요. 그건 자녀의 자립 능력을 뺏는 거고 본인의 은퇴 준비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 자녀에게 짐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생산자가 되어 돈을 굴리고 누군가는 소비자가 되어 그 돈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금융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투자해보고 깨져보기도 하는 그 실전 경험과
실패의 교훈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유일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의 집주인 배불러주는 봉사활동을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자산을 모으고 굴리는 생산자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은 무조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뼈아프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